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오늘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 지 꼭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일 동안 자산시장 정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주식시장은 간밤의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 100일이라고 하는 마크가요. 그 대통령에 대한 첫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좀 과도하게 얘기해서 100일 잔칫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100일 재산날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닉슨 대통령 이후로 취임 이후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진 첫 번째 대통령이 됐고요. 50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쓴 불명예를 안게 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혁상에 박차를 가하려는 분주해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이 점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5%대의 상승,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 오늘로써 6거래일 연속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그런데 오전 그리고 오후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맹맹한 시장이었다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뚜렷한 방향성이 잡혀있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던 계기가 된 것은 바로 러트닉 상무장관이 CNBC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이후였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뷰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Have every country in the world, just like Donald Trump has said, who wants to do a deal with us. Now, here's the point. I have a deal. Done. But I need to wait for their prime minister and their parliament to give its approval, which I expect shortly. Well, I'm not going to tell you what country. Let the president. It's just you and me here and a couple million people hopefully watching. I'll let the president decide. So, and then there are country after country where we're just working through the details. But you have to remember, they have prime ministers, they have parliament, they have to work through their process. But all of these are going to be coming. And what they're going to be is they're going to be incredibly smart, incredibly thoughtful. They're going to unleash the ability for us to export to them to grow. 어떤 한 나라와 무역 합의에 도달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그것이 한국 혹은 인도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함께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는 부품 관세를 일부 면제해준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전체 생산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만큼 부품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그 경제 지표들은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관세의 타격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인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이 역시도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빅테크주들 4월 2일이었죠.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일컬었던 그 상호관세 부과 발표일, 그때 이후에 낙폭을 만회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쪽에 표시를 해둔 부분이 4월 2일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 이후 나스닥 100 지수는 급락세를 나타냈었죠.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난주부터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고 이후에 낙폭을 모두 만회해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장중에 캡처를 한 거라서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나스닥 100 지수 0.6%가량의 플러스권 오늘 하루 동안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자동차 부품 면제 소식에 자동차주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텔란티스가 2%대의 오름세, 포드와 도요타가 1%대, GM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홀로 빠졌는데 결과 잠시 후에 볼 거고요. 한 가지 최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주가가 무서운 오름세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로써 이제 8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의 상승률은 20%에 육박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관세의 타격이 적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 실적 발표 이후
이후에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으로는 일단 코카콜라,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역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이런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주가는 0.8%대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산업 섹터 내에서는 허니웰의 주가 1분기 깜짝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 발표 이후에 5%대 급등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화이자 매출이 아쉬웠지만요. 92센트의 EPS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66센트를 기대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주가도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꼽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예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죠. 컨센서스는 53억 달러대의 매출액이었는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45억 달러. EPS도 쇼크입니다. 53센트가 예상됐는데 최대 31센트의 EPS만을 사측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7%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실제 실적도 발표를 조만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주가 부진한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 가운데 이슈 있었던 종목들 묶어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아마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을 원래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알려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조스 CEO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죠. 아마존의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최종 결제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 이 정도야 하면서 그만큼의 액수를 플러스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마치 전 국민이 쿠팡을 쓰듯이 미국에서는 전 국민이 아마존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아주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최근에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처음으로 인터넷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스페이스 X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가 흐름 보시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0.17% 하락한 18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확인해 보시죠. 오픈 AI의 챗 GPT와 경쟁하기 위해서 별도의 앱을 출시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혹은 왓츠앱 상에서 그동안은 AI 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아니라 아예 독립형 앱을 출시한다라는 것이죠.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머스크의 그록 이런 것들과 경쟁을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실적 이슈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시죠. 자, GM의 전반적인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넘버 함께 확인해 보시죠. 430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440억 달러의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EPS는 2.78달러로 역시 어닝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관세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앞당겨 구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앞으로 관세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사 측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도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GM의 주가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0.6%의 낙폭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힘스 앤 허스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힘스의 플랫폼에서 자사의 위고비를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 이후 힘스의 주가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종가 확인해 보시면 23% 폭등하면서 35선에 거래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옥타까지 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다우존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S&P 미드캡 4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 이후에 옥타의 주가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7.4% 급등한 11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 좀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취임 100일째를 맞는 트럼프 행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조만간 긍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도 베센트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또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중국과 EU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부과된 관세를 감내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관세 관련한 언급에 어떤 논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안에 대한 폐지 결의안을 투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를 맞이해서 이 상원에서 관세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셈이고요. 3월 상품 무역 적자를 비롯해서 각종 매크로 데이터들이 또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무역 적자 1,620억 달러 규모로 발표가 됐고요. 증가세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로 인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요. 자, 그리고 3월에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졸츠 어떻게 나왔나 살펴보니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구인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번 주에 졸츠뿐만이 아니라 ADP 민간 고용 그리고 금요일 고용 보고서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구인 공고수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719만 건으로 발표가 됐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8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치보다 확실히 고개가 꺾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전월치는 92포인트 선에서 형성이 됐는데 그보다 훨씬 내린 86포인트로 집계가 됐다라는 점,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것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에서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UPS에서는 감원을 발표했고요. GM에서는 컨콜을 연기하는 등 여러 가지 전망치에 대해서 지금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거든요. WTI 원유 선물도 이러한 전망에 영향을 함께 받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2.6% 급락하면서 60달러 선에 턱걸이를 겨우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반도체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의 규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AI 칩에 대한 전 세계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일주일 전 나온 1월 규칙은 세계를 3단계로 나누며 대부분의 국가에 규제 상한선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돼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의 단계를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 조건으로서 AI 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일 해당 조치가 적용된다면 5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일주일 전에 나온 AI 칩 관련 규제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건데요. 원래 이 법안의 이름은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고성능 AI 칩의 수출 규제가 골자고요. 각 국가별로 등급을 나눠서 그에 차등하는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변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냐? 정부 간의 협약을 기반으로 라이센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H100 칩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칩은 라이센스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라이센스 없이 수출하던 칩들 역시도 규제 대상에 검토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짙게 깔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됐던 규제안이 어떻게 등급을 나누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티어 국가로는 대만을 포함해서 17개국이 포함이 되고요. 이 국가들에 있어서는 무제한으로 칩이 오갈 수 있습니다. 2티어 국가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예멘을 포함한 120개국이 포함이 되겠고요. AI 칩 어떠한 것들이 수출이 될 수 있는지 칩의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좀 우방국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가들이 3티어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사실 이 법안 자체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이 법안 자체도 중국과 같은 이러한 국가들의 AI 굴기를 꺾기 위한 데 1순위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어떻게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현행 엔비디아 H100에 대해서는 국가 상한선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불필요하다는 것인데 변경이 된다면 H100 같은 이 고성능 칩들도 역시 라이센스 대상에 포함이 되는 셈이겠고요. 물론 중국에 들어가는 규제에 있어서는 H100 자체가 아예 수출이 통제되어 있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H100 너희 국가에게 수출을 할 수 있어 없어를 두고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것이겠죠. 백악관은 현재 논평을 거부하고 있고요. 4월 공화당 상원의원 7인이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법안 철회를 요청한다. 값싼 대체품 시장이 커질 우려감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화웨이 칩이 엔비디아의 시장을 파고든다라는 보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우려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AI 칩 역시도 이 무역 협상의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그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 관세 정책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4가지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미 자동차 관세를 내고 있다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다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 중복 부과 방지, 이미 지불된 관련 관세를 자동차 제조업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소급 적용 및 환급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조정돼 제조업체는 미국산 자동차 가치의 일정 비율까지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업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가장 많이 출혈이 컸던 섹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간밤에 실적 발표를 내놓았던 기업들의 코멘트를 들여다보더라도 그 어려움이 여실히 가늠이 되고 있죠. 포르쉐 같은 경우는 고급차 라인을 워낙 탄탄하게 구비를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폭스바겐 그룹이 현재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CFO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관세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죠. 영업이익 전망치 그리고 매출 전망치도 크게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한 10에서 12%로 잡고 있던 영업이익 전망치를 6.5에서 8.5%까지 내려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GM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상 2025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도 중단하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도 이틀이나 연기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컨콜을 연기할 만큼 지금 현재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포르쉐와 GM뿐만이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는 또 다른 기업이 있죠.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관세 타임라인 간밤에 상당히 좀 정신없게 전개가 됐습니다. 아침에 아마존이 각 제품에 관세 부과 비용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X를 들여다보면요. 내가 외국에서 사는 물품들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관세가 붙는가 그 부분을 캡처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관세 부과 부분이 89달러나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을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말 일반인들의 글이기 때문에 계정까지 같이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백악관에서는 아마존의 이러한 행위가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굉장히 또 크게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비자들이 눈으로 이렇게 관세 부과 부분을 확인한다면 물품 구매에 있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갖는 반감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겠죠. 아마존 바로 입장을 좀 바꾸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관세 표기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아마존도 역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관세의 영향을 받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깊은 상황이죠. 특히 중국 쪽에서 들여오는 각종 소비 제품들을 어떻게 미국 안에 들여올 것인가, 그리고 기업의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은 중국 셀러들의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물품을 들여오기보다는 유럽 시장 확장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은요. 트럼프 행정부 100일을 맞아서 자산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합니다. 금과 주식, 비트코인 등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정리한 결과 금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수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과 달러에 투자한 사람들은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1974년 취임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 달러는 미국이 근본 위제를 포기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산시장의 흐름을 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시대를 연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과연 주식시장에도 황금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좀 무색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이 힘든 시장을 겪어내고 있는 투자자들이고요. 관세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S&P 500의 월평균 변동치입니다. 정말 이 바의 높이가 확연하게 이전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죠. S&P 500 지수는 1929년 이래 7번째 빠른 조정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974년 최악의 첫 100일을 맞이하고 있기도 하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각 자산별로 어떤 자산의 성과가 가장 좋았는가? 압도적으로 금입니다. 일단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 자체로도 좀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달러라던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0% 선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스닥이 가장 성과가 이 중에선 안 좋습니다. 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시장을 겪어내고 있는 요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부강한 미국을 증명하는 달러, 현재는 어떨까? 이 부분도 역시 백악관 복귀 후에 내리막길을 쭉 걷고 있습니다. 백악관 복귀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9% 넘게 한 9.2%까지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1970년대 초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의 추이를 또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겠죠. 금과 S&P 500을 비교했을 때 이 노란 선이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이 검정 색깔 선이 금입니다. S&P 500을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일부 IB들에서는 금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달러 약세와 금이 또 최근에 함께 움직이면서 금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요. 거래 비용 급증하면서 미국의 신용도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오늘 과연 시장을 좀 부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였습니다.